주 초반은 어려운데요. 주 중반, 후반을 지나 시장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절대 전략에서 살짝 좀 내다보도록 하죠.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철 차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꺼지지 않는 불씨, 꺼지지 음, 않은 불씨로 정해보았는데요. 거기서 시장 불씨는 뭘까요? 상승 동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시장의 상승 동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종가에서 장 막판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약간 우려 요인인 줄 알았어요. 우려 요인이 아직 남아있다 뭐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시장의 강한 움직임, 그 긍정의 희망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실망하지 말자 이런 시각이신 건데 오늘 시장 이렇게 전강후약의 원인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또 이 한마디에 대한 부연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장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FOMC 이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완전한 회복이 요원하다라고 발언한 것이 시장의 어떤 완화 정책 유지 기대감을 심어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럽 봉쇄 지속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뉴욕의 경제활동 재개가 중단되는 등 단기 악재들 유가 하락과 마찬가지로 단기 악재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제 좀 이해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판 자본 건전성 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3월 말 만기 이후에 연장이 안 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조금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하락 전환을 했고요. 지금 1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화두는 뭐 미국채 금리였던 것 같은데 장중에 1.7% 위로 지속 기도했던 10년물 금리가 단기 불안 심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 전환 가능성은 아직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3월 FOMC 회의에서 성장률과 물가지표 상향 조정 그리고 2023년까지도 제로 금리는 유지하겠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테이퍼링 또한 시기상조임을 생각한다면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피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경기 회복 그리고 기업 실적에 기반해서 주식시장 상승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금리 스트레스 또한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만 3,300포인트 이상으로의 추세적 복귀보다는 여전히 이제 상단은 막혀 있는 상황에서의 2분기 대응이 나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시장 호재와 악재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단기적으로 오늘 장에서의 좀 약세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서 SLR 이 완화 종료에 따른 후폭풍 정도로 좀 보고 계시네요. 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지만 향후에는 실적이나 이런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시장은 꾸준히 좀 더 오를 거다라는 시각이신 건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뭐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였고 또 양시장 오전에는 온도차가 나오다가 후반에 같이 밀리기도 했고요. 이 중에서 차장님이 보시는 이 체크 포인트들 핵심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짚어주세요. 우선 장 시작하고 나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외국인 기관 매수세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피의 경우는 좁은 박스권 형성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 연출 특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야권 단일 후보 확정 이후에 건설주들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로 LG화학,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포스코는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외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미얀마 사업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최근에 좀 상승률이 좋았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급락한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9거래 1연속 상승을 하나 싶었지만 어쨌든 기관 외인 매도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상위 제약주들 상승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롯데그룹 바이오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인수 소식이 돌면서 엔지캠 생명과학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KT그룹의 콘텐츠 확보 투자 그리고 디즈니와 협력관계 논의 소식 때문에 지니뮤직, KTH 등 관련주 상승률이 두드러졌고요. 거래소 100 종목 내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아무래도
W게임즈였던 것 같은데요. 자회사 미국 나스닥 상장 재추진 소식에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3일 연속 이어집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지금 장 후반에 외국인 기관 1조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의 5일 연속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뭐 거래소 쪽에서는 철강과 금속, 그리고 건설업과 같은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 업종 자체는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의 컨택트와 관련한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유통업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 뭘 봐야 될까요? 내일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우선 뭐 단기의 등락보다는 내일장에서 체크해야 될 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금리 스트레스 이후, 그러니까 금리의 내성을 갖게 될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인데요. 금리 상승이 악재가 아니라는 인식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실질 수익률에 의한 최근의 국채 수익률 상승은 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 부양책이나 뭐 예상보다 빠른 경제활동 재개와 같은 긍정적 측면을 더 보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는 결론적으로 그간 민감한 모습을 보여준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뭐 아직까지도 시장은 금리 상승, 경기 회복 이 사이클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리고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기술주에 대한 재관심과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가올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작년 지금 실적 개선의 주축이 언택트였다면, 올해는 보복 소비에 기반한 유통과 에너지, 운송업종 등 기업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보급 등 코로나19 진정세로 인해서 경제활동 재개되고 각국의 봉쇄 조치 완화가 된다면 대면 업종의 호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작년 말을 기점으로 금융장 도래 이후 실적장의 강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세계, 현대백화점, 금호석유, 강원랜드 등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유난히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정세에 대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의 이 중국에 대한 협공, 그리고 또 때마침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구두 친서를 교환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점차 뭔가 좀 이렇게 팀을 짜는 듯한, 그렇게 편이 좀 갈리는 듯한 그런 글로벌 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음. 특히 북한을 차치하고서라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고위급 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얘기들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든 갈등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에서 또 다른 어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추이가 꺾이지 않았고, 경기 회복을 동반한 금리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 결과를 보면 또 아실 수 있겠지만, 실적이 유동성 상태에서 장을 추가로 받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펀더멘탈 더 좀 비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내일장 그리고 그 이후 다음 주까지 필요한 것, 금리가 상승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 흐름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유동성 상태가 끝나고 실적 상태로 넘어가는 과도기 진입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시기의 특징을 과거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업종과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점점 심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그리고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종목군들, 연평균 주가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구분이 아닌 실적주와 비실적주 간의 차별화 관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근거로 해서 종목을 좀 추려볼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가격 지표 상승이 일단 대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컨센서스 자체는 올해 예상치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격에 대한 이익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종목들, 두 번째로 뭐 목재 그리고 화장품, 의류, 비철금속, 반도체, 증권보험, 소프트웨어 같이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추정치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마지막으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과 손익 비중 같이 상승하는 종목 좀 투자를 하는 전략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으로는 뭐 크게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네이버,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롯데케미칼, OCI 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초대형주보다는 대형 가치주 중심의 강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는 점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이제 이율 배반적일 수는 있는데 안정성을 중요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초대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전개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향후에 수익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 나가야 이제 어떤 수익률의 상승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까지 코스닥 중소형주들 강세가 돋보였는데 이는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근거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대형주 위주의 매기가 돌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전망도 조금은 좀 엇갈리고 또 전문가들 별로 보는 온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좀 대안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손영채 차장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형주의 강세가 오랜 기간 지속되기엔 좀 무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대형주들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이쪽이 다시금 또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들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속하는 그런 튼튼한 종목군 많이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관심권 내에 두셨다가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그 고민 말끔히 해소해 보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